그 질문은 단 한 줄이었다.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에 나오실 것 같다고들 하던데 나오십니까? 김어준이 던진 말은 짧았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송영길의 모든 것을 건드렸다. 사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방송 초반은 그냥 평범한 방미 근황 토크였다. 미국 다녀온 이야기, 외교 접촉 이야기, 한러 관계 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 듣기에 따라서는 성실한 정치인의 소식 보고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지방선거 후보가 할 이야기치고는 스케일이 너무 달랐다. 한러 관계 복원, 미국과의 사전 교감,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선원 160명, 이란 측과의 면담 계획까지. 이건 한 지역구를 출마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외교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아니면 적어도 당 대표급 인사가 해야 할 이야기처럼 들렸다. 김어준도 그걸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웃으면서 한마디 던졌다. 보폭이 너무 넓으신데. 그 말 자체가 이미 신호였다.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본질적인 질문이 나왔다.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에 나오실 겁니까? 단순한 질문이었다. 예스 아니면 노, 혹은 아직 고민 중이라는 말. 셋 중 하나면 충분했다. 그런데 송영길의 입에서 나온 건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 무엇이 필요한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물었나? 아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물었다. 송영길 본인의 선택을 물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는가? 이 대목에서 뭔가를 느낀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불편한 감각,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딘가 결정적으로 비어있는 느낌. 그 느낌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송영길이 이 방송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 솔직하게 드러나버린 속내였다. 준비된 정치인은 이런 질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입장이 명확하면 대답도 명확하다. 그런데 송영길은 흔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피했다. 그리고 피하는 방식이 문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방패 삼아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가렸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송영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 같은 것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 이 말이 왜 문제인가? 언뜻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 아닌가? 맞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문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자기 입장을 숨기는 데 쓰는 순간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정치적 방패가 된다. 싸구려 포장지가 된다. 김어준이 물은 건 명확했다. 전당대회에 나올 거냐고 물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거냐고 물었다. 송영길 본인의 선택을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송영길 본인만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신 해줄 수 없다. 상의를 해봐야 한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넘어갔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나 무엇이 필요한지 상의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당의 역할이든 정부의 역할이든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라.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기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긴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개인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욕망을 숨긴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당이든 정부든 열어놓겠다며 선택지를 최대한 넓혀둔다. 이게 낮은 자세인가? 이게 초선처럼 하겠다는 사람의 말인가? 아니다. 이건 이미 큰 판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언어다. 자기 욕망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아주 계산된 언어다. 진짜로 당대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는 당대표 생각 없습니다. 당선되면 지역에 집중하겠습니다. 딱 두 문장이면 끝난다. 명확하고 깔끔하고 논란도 없다. 진짜로 고민 중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치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가 먼저입니다. 전당대회 문제는 당선 이후에 당원들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하다. 솔직하고 책임있고 신뢰가 간다. 그런데 송영길은 그 두 가지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꺼냈다. 왜인가? 자기 입으로 말하면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온다고 하면 지방선거에 집중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안 나온다고 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러니 둘 다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 이름 뒤에 숨는다.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언어로 자기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임이다. 당대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정부 역할을 원하면 원한다고 말하면 된다. 대권까지 꿈꾼다면 그 비전을 말하면 된다. 그런데 왜 자꾸 이재명 대통령 이름 뒤로 숨는가? 그 이름은 민주당의 상징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모든 민주당원이 바라는 것이다. 그 이름 앞에서는 어떤 욕망도 정당해 보인다. 어떤 야심도 헌신처럼 포장된다. 바로 그것을 송영길은 알고 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방식으로 사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은 본인의 당권 욕망을 포장하는 싸구려 도구가 아니어야 한다. 그 이름에는 수백만 지지자들의 희망과 신뢰가 담겨 있다. 그걸 자기 정치적 면피카드로 꺼내드는 순간 그 정치인의 언어는 이미 진심을 잃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송영길이 변한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가? 나는 후자에 가깝다고 본다. 변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과거의 송영길이 대단해 보였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외교 현안에 밝고 국제 정세를 읽는 감각이 있어 보였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름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치적 고난도 겪었고 민주 진영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순간도 있었다. 그 부분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인다. 예전에는 공부가 깊은 정치인처럼 보였던 말들이 이제는 자기 과시처럼 들린다. 예전에는 외교 감각이 있다고 보였던 보폭이 이제는 나는 큰 판을 보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려는 제스처처럼 느껴진다. 예전에는 고난을 겪은 정치인의 서사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자기 복귀를 정당화하는 명분처럼 보인다. 이 느낌을 받는 건 나만이 아닐 것이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슷하게 느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그릇의 문제라고 본다.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담겨도 넘치지 않는다. 권력이 들어와도 명예가 들어와도 고난의 서사가 아무리 쌓여도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조심스러워진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안다. 진짜 큰 사람들은 자기 고생을 먼저 꺼내지 않는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자기 보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한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그런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채워져도 넘친다. 자기 고생을 대놓고 말하고 싶어 한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자기 보폭이 얼마나 큰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한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게 밖에서 보면 자의식 과잉으로 보인다는 것을, 심하게는 정치적 망상처럼 보인다는 것을 스스로 모른다. 이번 방송에서 송영길이 보여준 것이 정확히 그것이었다. 호르무즈 해협 억류 선언 이야기, 한러 관계 복원 이야기, 이란 측 면담 계획 이야기. 이 모든 말들이 따로따로 보면 진지한 정치인의 발언처럼 들린다. 그런데 맥락을 보면 다르다. 지금 그는 지방선거 후보다. 인천의 한 지역구에서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는 사람이다. 초선처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낮게 시작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당선도 되기 전에 미국을 다녀온다. 외교와 안보를 말한다. 국제 정세를 길게 설명한다. 정부 역할도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당대표 질문을 받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인다. 이게 초선처럼 하는 것인가? 큰 자리를 감당할 그릇이었다면 지금쯤은 더 낮아져 있었어야 한다. 정치적 고난을 겪은 사람이 진짜로 반성했다면 지금은 조용히 지역에서 신뢰를 다시 쌓고 있었어야 한다. 당원들 앞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줬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의 모습은 그것과 정반대다. 당선도 되기 전에 보폭이 너무 크고 그 보폭을 지적받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나온다. 자기 욕망을 자기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책임은 피하면서 가능성은 최대한 열어두려는 사람. 그게 지금 송영길의 민낯이다. 맛이 간 것이 아니다. 이상해진 것도 아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릇이 그 정도인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는 결국 8월 전당대회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다. 송영길의 이 모든 움직임이 단순히 개인의 욕심 문제라면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그림에는 송영길 혼자가 아니라 훨씬 더 큰 판이 깔려 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송영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인지도는 있다. 정치적 서사도 있다. 고난의 이미지도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핵심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예전과 다르다. 누가 진짜로 낮아졌는지, 누가 자기 정치에 취해 있는지, 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리를 계산하는지 아주 예민하게 본다. 그 눈을 가진 당원들 앞에서 송영길 혼자 정청래를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움직이는가? 바로 여기서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앞서 장윤선 기자의 단독 보도에서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김민석은 절대 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판세를 보고, 표를 보고, 구도를 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김민석이 정청래를 상대로 단독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것도 쉽지 않다. 정청래는 당원 기반이 강하다. 개혁 지지층의 신뢰가 있다. 검찰개혁, 당원주권, 민주당의 선명한 방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상징성이 있다. 그런 정청래를 이기려면 단순히 총리 출신이라는 경력, 국정 경험,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판을 나눠야 한다.
정청래를 고립시켜야 한다. 개혁 지지층의 표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을 송영길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영길은 본인이 직접 당대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당권판을 흔드는 변수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정청래 표를 나누고 당대표 선거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막판에 김민석과 단일화하는 그림. 그리고 그 단일화의 명분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민주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 정청래식 강경 노선보다 안정적인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감이 오는가? 항상 이런 식이다. 당원 주권과 개혁의 흐름을 꺾기 위해 통합이라는 이름을 앞세운다. 분열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개혁을 막는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말로 정청래를 강경파로 고립시킨다.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정청래의 당대표 공약이었던 1인 1표제를 막으려던 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움직임, 근거도 없는 정청래 무능 프레임, 김어준과 유시민을 향한 동시 공격,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막으려던 쿠데타 시도, 이것들이 따로따로 벌어진 일인가? 아니다. 전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막는 것, 총리실에서 계속 가로막혔던 검찰 개혁을 떠올려보면 답은 더 선명해진다. 누가 개혁을 원하고 누가 관리형 정치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 선이 지금 전당대회 구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정청래의 당원 주권과 선명한 개혁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김민석, 송영길식 관리형 정치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8월 전당대회의 진짜 질문이다. 송영길의 방미, 넘치는 보폭, 이재명 대통령 이름 뒤에 숨는 답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미 판은 짜여지고 있다.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당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 누가 왜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구도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